돈이면 다 된다고 믿었던 무철, 이제 친구의 생명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철은 여전히 복권과 대운빌딩을 되찾아야 한다는 집착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당당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죠. 사람들이 욕심쟁이라고 손가락질할 때마다 무철은 스스로를 달래듯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남들보다 조금 더 벌고 싶었던 것뿐이잖아. 그러나 밤이 깊어지면 늘 미자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여보, 절반만 받고 끝내면 안 돼요? 돈도 좋지만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무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큰 소리를 치고는 돌아서서 혼자 술잔을 기울였죠. 그런데 그가 애써 외면하던 진실이 곧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식은 여전히 진통제를 숨겨 삼키며 버티고 있었는데요. 아들 석진이 우연히 그 약병을 발견하고는 얼어붙었습니다. 간암 환자들에게만 처방되는 특수 진통제였던 겁니다. 석진은 눈을 떨며 대식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설마 맞죠?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대식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말해 뭐 하냐? 괜히 너희들 마음 무겁게 해서 뭐 하겠니? 나는 괜찮다. 괜찮아.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손은 끝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죠. 석진은 눈물이 핑 돌았고 대식은 애써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너희들이 걱정할 일 아니야. 그냥 나 혼자 잘 버티면 돼. 하지만 그 순간 가족들은 또다시 돈을 꺼내들었습니다. 해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돈 무철한테 다 주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미진도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생각은 왜 안 하세요? 남은 가족은 뭐가 돼요? 대식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는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이들이 보이는 건 걱정 어린 가족의 얼굴이 아니라 욕심에 흔들리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돈보다 먼저인 게 생명인데 왜 그들은 이 간단한 진리를 잊고 있는 걸까? 대식은 속으로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실은 곧 무철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대식이가 간암이라고? 무철의 목이 꽉 막힌 듯 굳어버렸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스쳐간 건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서로의 어깨에 팔을 걸고 달리던 새 친구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무철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복권을 되찾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대식이 죽게 된다면 자신은 무엇으로 기억될까? 친구를 괴롭히다 죽음으로 내몬 사람? 돈밖에 몰랐던 괴물? 그 모든 꼬리표가 무철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찰나 규태의 이름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규태가 금옥에게 같이 떠나자고 했다는 소식이었죠. 무철은 분노했습니다. 저놈은 끝까지 도망칠 생각뿐이구나. 하지만 곧 스스로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책임지기 싫어 도망치던 과거의 자신. 남 탓만 하며 구렁텅이에 빠져들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무철은 더 이상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쪽에는 대식의 생명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자신의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미자의 말이 또다시 귓가를 울렸습니다. 여보,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죠. 돈은 결국 사람을 위해 있는 거잖아요. 무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자신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지는 순간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때입니다. 규태는 지금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의지할 곳도 남은 건 거짓말뿐이었죠. 금옥에게조차 결국 진실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나 대운빌딩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어. 나 아니면 민용 수술비 마련 못하잖아. 금옥의 눈빛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민용을 생각해 규태를 이해하려 했지만 뱃속에 아이를 느끼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복통을 호소하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내가 다 책임질게. 규태가 그렇게 말했지만 금옥은 그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를 믿기에는 규태의 얼굴에 비친 건 죄책감이 아닌 공포였으니까요. 무철은 진태까지 끌어들여 규태를 오가매려 했습니다. 규태는 이를 알자 분노로 소리쳤습니다. 왜 내 가족까지 건드려? 내가 한 짓은 나만 벌 받으면 되잖아. 하지만 무철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가족 전부 감옥 보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 앞에 직접 나타나.
이 말은 규태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이미 아들 민용은 학교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됐고 금옥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태까지 고소당할 위기. 규태는 벽에 몰린 짐승처럼 숨이 가빠졌습니다. 민용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무서워요. 아빠가 잘못돼서 우리 가족이 다 흩어질까봐 너무 무서워요. 민용의 눈에 맺힌 눈물은 규태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국 가장 지키고 싶었던 아들을 가장 큰 위험에 빠뜨린 건 자신이었습니다. 규태는 방 안에서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용아,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규태는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자수를 하면 모든 게 끝날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발버둥쳐야 할까? 그는 아직 두 길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무철이 다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규태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민용을 위해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욕망을 붙잡을 것인가. 돈이냐, 사람 사이냐. 이제 선택해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무철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규태의 배신은 용서할 수 없었고 대식의 흔들림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친구가 아니라 배신자와 원수로만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대식은 달랐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는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무철아, 제발 여기서 멈추자. 이 돈 때문에 우린 이미 너무 많이 잃었어. 대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무철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아직도 모르냐? 난 끝까지 갈 거다. 규태, 반드시 무릎 꿇게 할 거다. 세 사람은 결국 같은 자리에서 마주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우정의 기억과 지금 눈앞의 배신과 욕망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이었죠. 규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 민용이는 아무 잘못 없어. 무철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시작했어. 내가 책임져야지. 민용도, 금옥도, 진태도. 다 내 책임이야. 대식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외쳤습니다. 그만해. 제발 이제 그만. 돈, 건물, 다 필요 없어.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고.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철과 규태의 눈빛은 아직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세 친구가 마지막으로 마주한 갈림길이었습니다. 누구는 돈을 붙잡고 누구는 가족을 지키려 하고 누구는 우정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서로를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태아는 아버지 무철을 보며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세요? 정말 우리 가족이 원하는 게 돈이에요? 무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마저 그런 질문을 들으니 그의 내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지는 태아의 곁에서 말했습니다. 우린 아버지들처럼 살지 말자. 돈 때문에 사랑 버리고 우정 버리고 그러면 결국 다 잃는 거야. 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부정하는 건 힘들었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한편 서우와 석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석진은 아버지 대식의 병을 알게 된 후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아프면서도 끝까지 가족 걱정만 했구나. 서우는 그런 석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달라져야 해. 욕심 부리지 말고 서로 지켜주면서 살아야 해. 그게 진짜 가족이지. 아이들 세대는 어른들의 욕망을 통해 배웠습니다. 돈은 잠깐의 안락함을 줄 수 있지만 그 돈 때문에 웃음을 잃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그들은 어른들과 달리 조금 더 빨리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마지막 순간에 친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오직 무철뿐이라면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대식은 이미 의사에게서 확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김대식 씨,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간 이식 없이는 버티기 힘들어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대식은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여전히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미지는 재산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병 걸린 거 알면 저 사람들 더 무너질 거야. 차라리 혼자 버티자. 대식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석진이 우연히 아버지가 복용하는 약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을 때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암 환자들이 쓰는 약이에요. 맞죠? 대식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괜히 엄마랑 누나한테 말하지 마라. 석진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살기 위해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간이었는데 정작 가족들은 그 사실조차 모른 채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상은 분명해집니다. 누가 대식에게 간을 내어줄 것인가? 해숙? 절대 아닙니다. 그녀는 돈 이야기에만 몰두하고 있었으니까요. 석진? 가능하지만 그에게는 너무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모든 시청자가 주목하는 건 무철이었습니다. 무철은 누구보다 대식과 오래된 친구였고 사실 복권도 우정의 선물처럼 시작된 사건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무철은 복수와 집착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런 무철이 과연 마지막 순간 돈 대신 친구를 택하는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규태 역시 이 상황과 얽힙니다. 민용의 병원비 때문에 무리수를 두다 여기까지 온 인물이니 언젠가 대식의 병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선택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내가 그때 대식이한테 손 내밀어줬더라면 지금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규태의 죄책감은 민용의 눈빛과 맞물리며 또 하나의 클라이맥스로 쌓여갈 겁니다. 대식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는 아이들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그거 없어도 된다. 너희만 있으면 된다. 그 말 한마디에 석진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미진도 끝내 무너져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해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남편 대식 그 사람이었다는 걸요. 한편 무철은 대식의 손을 잡으며 묵묵히 말했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겠다. 이제라도 친구 지켜줄게. 그 순간만큼은 돈도 건물도 복권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규태 역시 민용의 병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이제는 내 곁에만 있을게. 도망치던 남자가 처음으로 멈춰 서고 아들을 위해 자신을 버린 순간이었죠. 세 사람의 우정은 끝내 옛날처럼 돌아가진 못했지만 마지막만큼은 서로를 친구라 부르며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찢어졌던 세 집안이 결국은 사람 때문에 다시 이어진 겁니다. 이제 드라마 대운을 잡아라가 우리에게 남긴 건 분명합니다. 돈보다 귀한 건 가족이고 돈보다 값진 건 우정이며 끝까지 남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것. 혹시 지금 가족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 돈 마지막 순간 여러분 곁에 남아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선생님들의 마음도 남겨주세요.